자, 그래서 결국 이제 부호로 왔는데 어떤 직선에 해당하는 직선과 사인과의 관계는 이렇게 오메가를 정의하고 x를 정의했을 때 g of x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 직선은 여기입니다. 그 0인 직선이고 이쪽에 있는 이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선과 이 오메가의 방향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건너편에 있는 그러니까 이 방향 쪽에 있는 점들을 계산하면 g of x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왜냐하면 h가 양수니까. 이쪽에 있는 데이터들은 반면에 g of x와 h가 둘 다 음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인을 해서 g of x를 하고 이것이 1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linearly separable한 데이터셋을 이것을 모두 만족하게 하는 g of x를 찾는 것이 저희의 문제인 거죠. g of x를 찾는 것은 오메가를 찾는 것, 오메가 낫을 찾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가 되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이러한 g of x를 하면 틀리게 되는 거죠. 부호가 이렇게 모든 것들이 모든 데이터에서 이것이 만족하게 있을 오메가를 바꿔가면서 이 g of x equal to 0을 찾는 그 작업을 저희가 데이터에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찾는다고 학습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적당한 g of x equal to 0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퍼셉트론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슬라이드 그것을 어떻게 알고리즘이 구현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 테고, 여기서는 이 부분은 추릭을 해서 이렇게 되면 저희가 심플하게 g of x는 오메가 트랜스포즈 x로 해서 이 부분이 이 안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메가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클래스 1에 속한 모든 데이터, 이거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저희가 라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y가 플러스 1이고 클래스 0에 속하는 모든 데이터, 그러니까 라벨이 마이너스 1인 모든 데이터에 이렇게 만족하게 하는 g of x를 찾는 것이 저희의 문제입니다. g of x를 찾는다는 것은 오메가를 찾는 것과 같은 말이죠. 같은 말입니다. 이 그림처럼 되게 이 디시전 바운더리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쪽은 양수가 되고 음수가 되고 그것은 오메가의 디렉션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원 문제에서 제가 다 이 알고리즘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기하학적인 문제로 가지고 왔고, 오메가가 직선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퍼셉트론에 대한 알고리즘을 제가 설명을 할 텐데, 먼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알고리즘, 그리고 이 알고리즘이 왜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퍼셉트론인 것은 오메가 트랜스포즈 x를 계산한 다음 사인을 하고 이걸 h of x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셋들이 있겠죠. x 인자 거기에 해당하는 라벨들이 이렇게 n개의 트레이닝 데이터 포인트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여기서 특이를 해야 될 사항은 y는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클래스 1, 클래스 0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퍼셉트론 알고리즘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점들을 순차적으로 해서 오메가 트랜스포즈를 x를, 근데 지금 오메가는 제가 찾아야 되는 것은 정답인 오메가를 찾아야 하는데 오메가를 정답이 뭔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랜덤리 오메가를 어사인을 하겠습니다. 그냥 뭐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뭐 아무 오메가나 제가 뭐 이렇게 하면 뭐 오메가 0, 오메가 1, 오메가 2 뭐 그 좀 전 예제에서 뭐 이걸 뭐 1, 0, 마이너스 1 뭐 아무렇게나 제가 그냥 랜덤하게
뭐 이렇게 어사인을 하겠습니다. 뭐 1.1도 좋고 뭐 그렇게 하면 오메가가 하나 주어진 거죠. 그 이야기는 어떤 g of x equal to 0이라는 직선이 주어진 겁니다.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거기에 해당을 해서 사인을 계산을 했을 때 이제 계산을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y n번째 해당하는 것에 저희가 predict한 estimation 한 거죠. 그것이 실제 레이블과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틀린다면 하지만 이것을 misclassified 였다고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오메가가 지금의 오메가가 좋은 게 아니죠. 다른 오메가 프라임으로 업데이트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틀린 게 있으니까.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느냐? 그 misclassified 된 포인트에서 원래 그때 오메가의 그 점에서의 레이블과 그 점 그때의 x 값을 해서 오메가를 업데이트합니다. 이게 갑자기 어디서 나왔느냐 좀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이것이 퍼셉트론 알고리즘의 핵심 코어이고 이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미스클래시피케이션 된 데이터 포인트가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근데 이것은 항상 스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가정을 시작을 할 때 모든 데이터 포인트가 linearly separable 하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을 이것은 벡터입니다. 그냥 이렇게 심플한 롤 이 경우에만 따져보면yn은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인 스칼라고 x는 1, x1, x2에 해당하는 그래서 벡터 개념입니다. 벡터 개념. 자, 왜 이것이 성립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xn을 오메가 트랜스포즈 xn을 했더니 음수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실제 라벨은 플러스 1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 값이 실제 라벨이 플러스 1이니까 여기가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음수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포인트는 misclassified 된 겁니다. misclassified 된 겁니다. 지금 보시면 y가 플러스 1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오메가가 이렇다고 하면 오메가와 수직인 직선이 0이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음수라는 것은 이 직선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오메가 벡터의 반대쪽에 있다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게 맞겠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g of x는 음수이고 하지만 실제 라벨은 y는 플러스 1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이쪽으로 보내야겠죠. 이 직선에 넘어가는 방향으로. 어떻게 보낼 거냐? 오메가 이 공식을 따르면 원래 오메가는 여기에 있고 yn이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오메가 이 경우에는 xn이죠. 그럼 이 두 개의 벡터를 더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벡터와 이 벡터를 더하면 이 벡터가 되겠죠. 이것이 새로운 오메가 프라임입니다. 오메가 프라임. 이것이 오메가 프라임이면 이 직선이 그러면 새로운 g of x는 이렇게 되겠죠. 새로운 그 보시면 이 오메가와 수직이고 g of x인데 지금의 x는 플러스 방향이 있죠. 그러면 y가 플러스인 것과 일치를 해서 이것은 원래는 misclassified 데이터 포인트였는데 오메가를 이 perceptron 이 룰에 의해서 업데이트를 하면 그 점은 무조건 그 점은 플러스로 가게 돼 양수가 되게 됩니다. 그 점에 해당하는 g of x를 계산을 하면 그래서
요 경우를 한번 따져봤고, 다음 경우는 y가 마이너스 1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y가 마이너스 1인데 이것이 미스클래시파이 되었다고 하면 그때의 오메가 트랜스포즈 x는 양수가 되어야겠죠. 미스클래시파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지금 현재 오메가가 이렇고, 그러면 직선이 이렇게 되겠죠. g of x가 0에 해당하는, 그리고 이것이 양수니까 같은 방향으로 여기에 존재를 예를 들면 있겠죠. 여기에. 그러면 이것을 퍼셉츄런 알고리즘에 따라서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오메가인데 마이너스 xn이기 때문에 지금의 오메가와 x를 마이너스니까 빼겠습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벡터 합을 하면 이 벡터가 되겠죠. 이 벡터. 이것이 새로운 오메가 프라임이 되는 것이고, 이 오메가 프라임에 의해서 직선을 따져보면 수직인 이것이 새로운 g of x가 0이 되는. 근데 보시면 이것이 오메가 방향에 x가 지금 뒤쪽에 이쪽에 여기가 아니라 이쪽에 뒤쪽에 있으니까 이것이 양수가 아니라 음수가 돼서 음수가 되는 것과 마이너스 1이 일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경우를 제가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misclassified 된 데이터 포인트에 모든 것을 여기가 클래스가 제대로 나눠졌으면 아무런 업데이트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오메가가 그 데이터 포인트에서는 정당한 그 직선이기 때문에. 하지만 misclassify가 되었다는 그 포인트에서 이 룰에 의해서 웨이트를 오메가를 업데이트하는 것은 새로운 g of x를 가진다는 거겠죠. 이게 추메가 s니까.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면 최소한 그 misclassified 데이터 포인트는 제대로 맞게 되는 거죠.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 이 이터레이션을 합니다. misclassification 된 데이터 포인트가 하나도 없을 때까지. 이것이 perceptron 알고리즘의 가장 코어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 기하학적으로 좀 이해를 좀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perceptron 알고리즘을 기하학적으로 좀 설명을 했는데 왜 이것이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수식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misclassified 데이터 포인트인데 그때 해당하는 라벨이 플러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그 오메가를 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x 인풋을 하면 음수라는 거겠죠. misclassify 된 거니까. 맞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오메가를 거기에 그 데이터에 해당하는 misclassify 되기 때문에 오메가를 이렇게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perceptron 알고리즘에 기인해서. 됐죠? 그러면 그때 요는 플러스 1이니까 그냥 그대로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오메가입니다. 새로운 오메가에 지금 틀렸던 misclassified 데이터 포인트의 계산을 오메가를 트랜스포즈해서 계산해 보면 이게 그대로 들어오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각각을 트랜스포즈 하는 것이니까 트랜스포즈하고 곱하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자, 여기는 여기 위에서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음수였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같은 벡터를 트랜스포즈했기 때문에 제곱입니다. 여기는 항상 양수입니다. 항상 양수.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여기는 음수였지만 새로 업데이트된 오메가에 의해서는 이 값은 기존에 있는 값보다는 더 커지게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기존에 이건 음수였죠? 이 경우에 이 값은 무조건 양수는 아니지만 less negative 한 거죠. less negative. 왜냐하면 항상 양수인 것을 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원래 추루한 라벨이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얘가 양수가 되게 하는 것인데, 양수는 아닐 수 있지만 이것보다는 무조건 더 작아지진 않죠. 근데 이것이 음수니까 레스 네거티브한 방향으로 항상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계속 여러 번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계속 여기가 막 0이었다가 음수고 또 업데이트되고 결국은 양수까지 업데이트가 되겠죠.
이터레이티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linearly separable한 데이터셋에서는 perceptron 방법을 쓰면 최소한 이것을 separate 하게 하는 오메가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그 perceptron 알고리즘을 한번 정리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때는 iteration이라는 것입니다. iteration. 이것은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이고, 컴퓨터는 반복을 하는 것은 무수히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closed된 해석적인 솔루션, 뭐 예를 들어 뭐 최적화 문제라든지 해서 딱 솔루션이 오메가에 해당하는 그 값들이 계산이 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 첫 번째 랜덤하게 그냥 오메가 값을 뭐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어사인을 하고 틀린 값에 따라의 데이터 포인트에 이러한 룰에 의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계속 이터레이션 하는 겁니다. 이터레이션. 그래서 이것을 어떤 이터레이티브하게, 그리고 특히나 이러한 방법들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하면 상당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특정한 룰을 세팅해주고 반복하는 것은 컴퓨터에게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의 오메가에서는 이 데이터 포인트가 미스클래시피케이션 됐지만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이것이 이 방향으로 가서 뭐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겠죠. 네.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지금까지 perceptron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이것을 좀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 그림은 상당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왜냐, 이 그림 자체라기보다는 그 추후에 지금 저는 이걸 이제 머신러닝 강의, 기계학습 강의를 하고 있지만 딥러닝 또는 인공신경망 또는 뉴럴 네트워크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주 보게 될 그림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인풋이 이렇고 그 결과가 아웃풋으로 나옵니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경우에는. 그래서 predict한 제가 has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풋 인자들을 더하는데 그대로 더하지 않고 좀 중요도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웨이트들, 서로 다른 웨이트들을 곱해서 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웨이티드 썸인 거죠. 리니얼리 웨이티드, 선형 웨이티드 썸이고 뭐 하나의 숫자가 나오겠죠. 거기에다가 사인 펑션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음수냐 양수이냐에 따라서 바이너리로 결과가 나오는, 이것은 사인 펑션을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풋과 아웃풋, 여기 또 라벨은 주어진 겁니다.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우리가 모르는 것은 미지수 또는 파라미터, 데이터를 통해서 이 구조, 이 퍼셉트론에서 학습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근데 이 오메가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y 핵과 y를 비교해서, 이 뭐 뺀다기보다는 그냥 비교라고 생각하시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비교를 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업데이트를. 퍼셉트론이면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업데이트 룰은 저희가 세팅을 해줘야겠죠. 이것이 퍼셉트론을 표현하는 다이어그램이고, 추후에는 기본적인 유닛, 그 딥러닝의 아주 기본적인 유닛 또는 블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퍼셉트론이 무수히 많이 모여지면 그것이 인공신경망이나 딥러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또 다른 강의의 기회가 있으면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퍼셉트론에 대한 구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중요한 것이 이 오메가가 업데이트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이고, 파라미터 x와 y는 데이터에서 저희가 추출해낼 수 있는 정보 또는 인풋과 아웃풋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